자, 그러면 이어서 출입국 신고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출입국 카드는 ED 카드, 그래서 엠바케이션, 디셈바케이션 카드라고도 부르고요. 이미그레이션 카드라고도 부르고 어라이벌, 디파처 카드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 출입국 신고서는 방문하게 될 국가의 입국 및 출국 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신상에 대한 기록과 방문 목적, 그 다음에 체제 기간 및 장소 등을 밝힘으로써 입국 및 출국을 허가받는 의미로 또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는 이 출입국 신고서를 제출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2006년 8월 1일을 기해서 내국인의 출입국 신고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2006년 이전에는요, 해외 출국할 때 내국인들도 인천공항이나 뭐 김해공항 이런 데 나갈 때 그 출국 도장을 다 찍어줬어요. 그러다가 2006년 8월 1일 이후에는 이제 그 여권 스캔하고 지문 스캔하고 눈 스캔하고 그리고 문이 쫙 열리면은 이제 면세구역으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이 여행을 다니는 재미 중에 하나가 여권에 도장 찍히는 맛으로 또 여행을 또 많이들 가시거든요. 근데 그런 여권 도장 찍는 맛이 없어져서 좀 아쉽다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여권에 도장 찍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인천공항에서 나갈 때 출국 심사를 했을 때 기다려야 되거든요. 도장 땅땅땅 찍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이제 기다리는 시간, 또 입국할 때도 또 좀 많은 시간이 걸려갖고 또 입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권에 이제 도장을 찍게 되면요. 이게 여권 페이지가 점점 닳아져요.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여권 비자 사증란에 도장 찍는 게 다 찍히면은 또 재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국인이 해외 출국했을 때, 해외 출국을 하고 입국을 했을 때에 도장을 안 찍는 거는 여러모로 좀 편리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출입국 신고서의 작성은 해당 국가의 언어나 영어로 기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국외여행 인솔자가 기내 승무원으로부터 출입국 신고서를 수령을 해서 일괄적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여행객에게 나눠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여기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제가 브루나이 출장을 갔을 때의 기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너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어갖고 옛날 사진이 하는데 좀 포왔는데요. 제가 다니던 여행사에서 단독으로 브루나이 전세기를 운영을 했습니다. 한 250석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인솔자로 나갔을 때가 첫 출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가 이제 첫 해외 출장, 인솔자로 첫 출장이었는데, ED 카드를 작성을 해야 됐었어요. 150명분의 ED 카드를. 근데 보통은 이제 브루나이에서 ED 카드를 받아와서 여행사에서 다 작성을 했거든요. 그냥 사무실에서 출장 가기 전에. 그러면은 뭐 시간 날 때마다 작성하면 되니까 좀 편한데, 마침 제가 그러니까 출장을 간다라고 했을 때 ED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내에서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식겁했죠. 150명을 어떻게 쓰냐라고 해서. 근데 결국엔 썼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저기 노란색 종이 밑에가 네임리스트거든요. 그래서 네임리스트에 고객 이름, 생년월일, 여권 번호들이 다 있어갖고 이거를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브루나이까지 한 4시간 반에서 5시간 걸리는데요. 보통 여행사 사무실에서 미리 쓰고 왔으면은 기내 비행기 안에서는 좀 편하게 한숨 자면서 올 수 있었는데 ED 카드가 없어갖고 진짜 도착할 때까지 ED 카드를 계속 썼던 것 같아요. 저 노란색 카드에. 그래서 계속 쓰고 해가지고 그래서 좀 기내에 밤 비행기였으니까 불이 다 켜졌을 때 그냥 개인 조명 켜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사진을 찍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출장 때 좀 또 직장 상사께서 FM대로 하라고 해갖고 제가 FM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ED카드 썼던 거. 그래서 그 기내에서 저렇게 썼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세관신고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관신고서는요, 방문국의 세관사무소에서 입국객의 소지품에 대한 반입 허용 및 반입 불가 품목의 여부를 조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출입국 시에 세관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ED카드 같은 경우에는 인솔자가 대리해서 작성을 하고 서명만 고객께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이 세관신고서는 원래는 이제 사전 준비 및 뭐 기내 승무원으로부터 수령해서 작성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데, 이제 간혹 가다가 세관신고서의 대리 작성 및 그 다음에 서명의 문제로 법적인 문제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관신고서는 여행객 각자 작성하도록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관신고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보통 이제 미화 만불 이상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나갈 경우 신고를 해야 되고, 고가의 장비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갈 때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인솔자가 내가 손님이 30명을 모시고 가는데 그 30명한테 일일이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어떤 인솔자들은 그냥 없으시죠? 해서 그냥 없음 체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세관신고에서 무사 통과가 되면 좋은데, 인천공항 입국했을 때요. 인천공항 입국할 때 세관신고 작성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근데 조사를 무작위로 그 세관에서는 이제 무작위로 또 검사를 하거든요. 무작위로 검사를 했는데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잠깐 일로 와보세요. 세관신고서에서는 뭐 물품 산 거 없다라고, 비싼 거 산 거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물건 있으시네요. 허위로 작성하셨네요. 가산세 부과합니다. 라고 하면은 손님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죠. 아니, 인솔자가 작성을 한 거다. 인솔자 너 일로 와봐라. 너 왜 내 물건 샀는데 없다라고 표기해서 나 왜 가산세를 물게끔 하냐. 나 이 가산세 못 낸다. 인솔자 네가 내라.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인솔자가 그 가산세를 부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ED카드 같은 경우에는 대신 작성을 해서 서명만 확인해서 고객님 제가 작성을 했는데 이상 없는지 확인하시고 여권상의 서명과 동일하게 ED카드에 서명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되지만, 세관신고서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고객님께서 직접 작성을 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 고객이 뭘 샀는지 얼마를 샀는지 이런 것들은 인솔자가 파악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것까지 다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걸 물어보면 손님도 그러겠죠. 살 때마다 왜 이렇게 감시하세요? 저 감시하세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세관신고서는 이제 고객이 직접 작성하게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검역질문서인데요. 이 검역질문서는 각국이 전염병의 확산 등에 대한 통제를 하고자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으면 검역질문서의 작성과 제출은 통상적으로 이제 생략을 하는데요. 예외의 경우가 지금 최근에 발생을 했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조류독감이라든지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구제역 같은 세계적 전염병이 발생이 됐거나 콜레라 등 전염병 지역 발생 지역의 방문자 등에게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이야기에서 CIQ 그래서 세관, 그 다음에 출입국 심사, 그 다음에 검역은 무조건 거쳐야 되는, 어느 국가를 입국을 하던 출국을 하던 무조건 거쳐야 되는 게 바로 CIQ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이 검역질문서는 보통 작성을 하라고는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코로나19 사태 같은, 그래서 지금 공항은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죠. 열 화상 카메라에
검역증명서 다 작성하게끔 하고 연락처까지 다 작성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는 검역증명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맞게끔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역증명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제 수화물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이 수화물표 같은 경우에는 백이스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 형태와 공항에서 수화물 탁송 시에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택, 이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요. 여행사 백이지 택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여행 단체, 그러니까 우리 단체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회사 홍보용으로도 그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출장 준비 시에 회사에 백이지 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백이지 택을 작성해서 출발 당일 공항에서 여행객들 수화물에 부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여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 로고가 부착되어 있는 백이지 택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회사 홍보입니다. A라는 여행사의 백이지 택이 붙어 있는 캐리어가 막 우르르 공항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회사 홍보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의 캐리어, 여러분들 집에 갖고 계시는 캐리어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어떤 디자인, 어떤 모양의 캐리어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까만색, 파란색, 빨간색 캐리어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공항에 거의 대부분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 그 다음에 검은색 캐리어가 가장 많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짐 찾을 때, 컨베이어 벨트에서 짐을 찾을 때 다 비슷비슷하니까 누가 누구 짐인지 몰라요. 그랬을 때 우리 여행사 백이지 택이 붙여져 있으면 우리 손님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인솔자가 미리 꺼내놔요. 보통은 우리 손님들 거 빨리빨리 찾아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꺼내 놓는데 만약에 백이지 택이 없으면 남의 짐을 들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여행사 백이지 택이 없어가지고 그 D테이프 있잖아요. 색깔인 D테이프 이런 것들 다 묶어놔요. 우리 손님들 거 구분하려고. 그래서 인솔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백이지 택에 보면 이제 그 이름이랑 연락처 쓰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미리 다 써놓습니다. 우리 손님들 거 미리 다 써놔서 손님들 공항에 오면은 그걸 다 붙여줘요. 그래서 회사 홍보도 되고 우리 손님 거, 왜냐면은 일반적인 손님들이 캐리어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어 놓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백이지 택을 이제 그 걸어 놓으면 좀 편리하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좀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여러분들 혹시 그 수화물 캐리어, 그러니까 캐리어를 구입을 하실 때는요, 까만색, 빨간색 그런 게 아니고요. 독특한 무늬가 있는 거를 사시는 게 좋아요. 딱 봐도 이건 내 거다.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딱 봐도 저건 내 거 아니다. 이런 디자인의 캐리어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캐리어가 굉장히 독특해요. 뭐 일반적인 뭐 파란색, 빨간색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는 캐리어입니다. 그래서 좀 남들이 없는 잘 갖고 있지 않은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제가 그 구입을 해서 그 찾아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짐이 다른 사람이랑 바뀌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공항에서 짐 찾을 때 이 짐이 바뀌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리어를 구입을 하실 때 전혀 진짜 딱 봐도 내게 아닌 그 캐리어 색이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디자인이 좀 독특한 것들, 이런 것들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여행, 저는 이제 장거리 여행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는 캐리어를 사용을 하고, 단거리 20인치 캐리어는 지금은 이제 망가져서 없어졌는데 빨간색, 파란색 그런 게 아니고요. 바이올렛 색깔 있잖아요. 바이올렛 색깔, 보라색보다 약간 연보라색, 예, 그거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제 짐은 그 누구도 안 건드려요. 왜? 내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공항 컨베이어 벨트에 돌아갔을 때 딱 보여요. 내 짐이. 아, 저건 내 짐이다 라는 것들이 딱 보이기 때문에
그런 가방, 캐리어 가방들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발리를 펜투어를 갔어요. 그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제 회사 직원들 한 20명, 30명? 30명 해가지고 이제 발리를 갔는데, 그 입국 심사를 해서 쭉 나가는데 제 앞에 이제 그 CC가 있었어요. 커플이. 그래서 선배님, 여자 선배님, 남자 선배님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제 짐을 이제 딱 찾고, 저는 이제 바이올렛 색깔 캐리어를 들고 갔는데, 제 걸 딱 찾고 있는데, 빨간색 캐리어의 그 배기지택에 보니까 여자 선배 가방인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선배를 보니까 저기 빨간색 캐리어를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저 선배 건데, 저 선배 좀 잘못 가지고 가셨다 해서 제 거 캐리어 들고 그 선배 빨간색 캐리어 들고 갔어요. 자, 여러분들 입국심사 CIQ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순서가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현지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내에 나와서 처음에 입국심사를 하죠. 입국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내 캐리어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세관 검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미팅홀로 나가는데, 제가 이제 캐리어를 들고 이제 세관 신고대를 이제 파란색 문으로 해서 이렇게 나갔어요. 파란색 문으로 나갔는데 세관원이 잡는 거예요. 야, 너 일로 와봐. 그래서 아차 싶었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봐도 독특한 거죠. 보통 1인당 하나의 캐리어만 들고 가는데 저는 2개를 들고 가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일로 와봐라 그래서 갔죠. 왜? 하고 이제 갔어요. 당당하게. 왜? 갔어요. 근데 여기 캐리어 뭐야? 그래서 요거는 내 거고 요거는 그 내 친구 거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침 그 선배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기 캐리어가 아니라고. 그래서 선배님 여기 캐리어 여기 있습니다 해서 고마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나 세관원에 잡혀 있는데,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는 신입은 아니지만 입사 2년 차밖에 안 돼서 좀 두렵더라고요. 세관원에 잡힌 게 겁도 나고. 근데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 배기스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빨간색 그 선배의 그 가방이 배기스택이 여행사 배기스택이 없었다라고 하면 제가 그 가방이 그 선배 건지 알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기색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파악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캐리어 색깔도 그렇기 때문에 좀 독특한, 여러분들이 캐리어를 구입을 하실 때는 독특한 색깔의 캐리어를 구입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공항에서 이제 그 수화물을 탁송하고 받는 배기지택이 있습니다. 항공사에서 붙여주는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긴 스티커로 해갖고 그 캐리어 그 고리에다가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적지 공항에 도착해서 수화물을 찾을 때에 찾는 표식인데요. 이 배기지택, 항공사에서 붙여주는 배기지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짐을 분실하였을 경우에 수화물을 탁송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찾을 수 있는 증빙 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송 수화물 찾을 때까지 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공항에서 항공사에서 붙여주는 배기택은 2개 줍니다. 첫 번째가 캐리어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고요. 또 하나는 내 탑승권에다가 요만한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줘요. 그러면 자세히 보면은 그 1년 번호가 있거든요. 1년 번호. 그래서 캐리어에 붙여져 있는 그 1년 번호랑 내 탑승권에 붙여주는 요 1년 번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떠한 경우에 사용을 하냐. 내가 만약에 발리를 갑니다. 그랬을 때 수화물을 붙였을 때 그 수화물 똑같이 내 비행기를 타고, 내가 탄 비행기를 타고 발리를 와야겠죠. 근데 수화물이 딴 데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발리 공항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마지막 짐까지 나오는데 내 짐이 안 나왔어. 그러면 어디를 가냐? 거기 보면은 그 컨베이어 벨트 옆에 항공사 카운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내 배기스택을 보여주면요,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 스캔 처리가 돼갖고. 그래서 예를 들어 발리로 와야 될 게 방콕으로 간 경우가 있으면 이거를 다시 보내줍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수화물 그 탑승권에 붙여 있는 배기스택을 잃어버렸어요. 버렸어요, 그냥. 그랬을 때 내 짐이 안 남았는데 그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인솔자는 중요합니다. 여행사 배기지택 붙이는 것도 중요한데, 항공사에서 붙여주는 이 배기지택이랑 탑승권에 붙여주는, 캐리어에 붙여주는 배기지택이랑 내 항공권에 붙여주는 배기지택을 현지 공항 도착해서 짐 찾고 나갈 때까지
완전히 밖으로 나갈 때까지 이 탑승권에 붙어 있는 배기택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항공권 분실이 됐을 경우에 찾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총 한 세 번째 경우를 이야기를 할 텐데, 두 번째는 일부 현지 국가에서는요, 그 캐리어 도난 방지를 위해서 마지막 그 세관 검사하는 그 입구에서 검사를 합니다. 어떤 검사를 하냐? 캐리어에 붙여져 있는 배기지 택의 일련 번호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일련 번호가 일치한지, 그래서 이 가방이 네게 맞는지 이거를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일치하지가 않으면 도난, 그러니까 그 훔쳐갔다 생각을 해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기지 택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정 떼시려면은 공항 밖을 나가서 차량 탑승할 때 또는 호텔방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 그냥 떼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탑승권에 붙어있는 이 수화물표도 그때 버리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이제 내 캐리어가 보통 이제 항공기 이제 위탁 수화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캐리어를 던져요. 던지다 보면은 바퀴가 깨지고 손잡이가 깨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는데요. 현지 공항에서 그러니까 배기지 클레임에서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내 캐리어를 딱 봤더니 바퀴가 깨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그 옆에 카운터가 있다고 했죠? 그 카운터로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내 캐리어가 깨졌다라고 하면은 그 항공사 카운터 직원은 배기지 택을 보여달라고 해요. 왜냐면 남의 가방을 갖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공사에서 보상을 해주거든요. 이게 파손이 된 경우에. 근데 이게 네 캐리어가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캐리어에 붙여져 있는 배기지 택과 내가 가지고 있는 탑승권에 붙여진 배기지 택이 일치한지를 또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기지 택은 공항 밖을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까지 캐리어에 붙여져 있는 배기지 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배기지 택은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 드려야 됩니다.